자, 2년간 끌었습니다. 재작년 6월에 시작된 거니까 25개월쯤 걸렸는데 결국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년 말까지, 늦어도 내년 말까지 배치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 말리던 중국과 러시아 드디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과연 실제로 보복까지 이어질까요? 다양한 얘기, 그동안에 있었던 25개월 동안의 사드 논쟁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Being taken in order to consider THAAD being deployed here in Korea. It was a U.S. initiative.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입, 구매 계획은 없습니다. 독자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폐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이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인 커티스 M. 스카페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자, 공식 거론된 지 25개월, 결국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정우 위원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속도감으로 볼 때요, 지금까지 좀 빨리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25개월 끌 정도로 심사, 숙고 끝에 본 겁니까? 저는 좀 심사숙고했다고 보는데요. 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깜짝 놀란 게 그 시점이었거든요. 아까 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발표할 때.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런 시험을 하고 서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드 배치를 빨리 했으면은 네. 북한이 핵실험을 못했거나 네. 수단 개발을 안 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더 먼저 압박이 갔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한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저렇게 하늘 높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미사일을 맞춰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우선은 부지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부지 선정을 하게 되면 미사일은 발사할 때 이 포도 발사하면 후폭풍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안정된 지반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저기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네. 그런 기반 시설들을 닦아야 되고 그런 네. 것들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김정문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미사일 날아가는 것, 이게 이제 최근에 1413km나 하늘 높이 치솟던 우주로 날아갔던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경로를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고도 대기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 마하 10이나 되거든요. 네, 대기권에 진입할 때가 한 14, 15 되고 네네. 대기권 들어와서는 속도가 좀 줍니다. 그래서 네. 대기권을 통과해서 고도 40까지 내려올 때는 마하 10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빠르죠. 네. 근데 사드는 네. 마하 한 8.1 정도가 최대 속도입니다. 아, 날아가는 그 사드 미사일 자체는 8.1 정도로 날아간다. 예. 자기보다 빠른 미사일도 네. 궤도만 정확히 파악하면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도 또 노동 미사일도 다 맞출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마하라는 게 사실 음속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하 10이면요. 음속의 10배잖아요. 초음속 제트기보다 10배 빠른 그 비행기로 그 속도로 나르는 미사일을 그 정도에 빨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춰야 된다. 참 어렵거든요. 제트 엔진하고 로켓 엔진의 차이점인데요. 네. 제트 엔진은 우리 제트기 타고 여행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태워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저 미사일이나 또는 우리 나로 같은 로켓을 쓰는 엔진은 공기 중에 산소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네. 화학 시간에 배웠죠. 네. 절대 온도까지 내리면 모든 기체는 액체가 되죠. 네. 마이너스 270 몇 도인가요? 산소는 한 103도. 170 정도까지 마이너스 가게 네. 되면 액체가 됩니다. 액체 산소를 넣어서 그냥 태우기 때문에 아주 고농축 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를 안 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자, 결국 이런 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잠시 후에 저희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긴박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김정봉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거요, 주한미군이 가져오는 거니까
주한미군이 알아서 쏘는 거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네. 저 미사일은 미국 겁니다. 네. 미국 거기 때문에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북한의 미사일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현지 지휘관이 발사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협의하고 뭐 그럴 시간 자체가 시간이 없는 없습니다. 거죠. 네. 자, 일단 이제 사드라는 게 5포대, 5세트가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데 괌에 하나, 텍사스 주에 있는 미 육군 기지에 4개 있습니다. 현재는 이 텍사스 걸 가져오는 것이 유력해 보이죠. 네, 저 미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흔히 패트리엇 들어가는 팩3 하고요. 네. 사드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기지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처 수송기가 C-5텐데 네. 거기다 실어가지고 신속히 배치해서 작전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따라서 텍사스주에 아마 포트 루이스 같은데 네. 거기에서 미국을 방어할 필요는 특별히 지금 없거든요. 거기에 네. 배치해놨다가 수송기에 실어갖고 진급 배치를 하는 건데 네. 일단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 몇 번 하면서 괌에는 일단 네. 배치를 해놨고요. 네. 두 번째로 미국 영토 바깥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에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 내에 있다는 게 미국을 상대로 직접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배치하고 훈련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로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한반도로 온다는 것은 실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실전 배치입니다. 이건 네. 실전 배치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일단 유재순 국방정책실장 얘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역시 논란이 된 것 며칠 전에 저희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드가 한반도의 남쪽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하려면 2세트는 필요한데 이번에 1세트만 가져오잖아요. 네. 수도권은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 사실상 결정됐다고 여러 차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7곡이 있다면 수도권 방어는 안 된다. 또다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뭐 정확히 측정해 봐야 되는데 네. 최대 사거리가 200km밖에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7곡부터 하면은 뭐 서울이 전부 다 커버가 안 되지요. 그래서 서울은 그러면 뭐로 방어하느냐 하면은 이제 페이트 3로 이제 방어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보면요,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북 7곡에 진짜로 배치가 된다면, 뭐 200km라면 뭐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저 주한미군 기지가 한수 이남으로 계속 내려오는 계획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뭐 일단 미군 방어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네. 미군 방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전쟁이 나게 되면 싸울 수 있는 부대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이 이 사드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방어 반경이 200km인지 네. 아마 조금 넘을 겁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만약에 북한군의 미사일이 1톤짜리 핵무기를 싣고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했을 때, 과연 우리가 몇 초 정도 방어할 시간이 있을지, 사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한번 숫자와 시간 잘 듣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톤의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을 향해서 발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사 후에 675초에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을 한다. 서울로 날아올 때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팩3는 12에서 15km 고도 구간에서 1초간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는 40km에서 150km 고도 구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하고 SM3 배치2는 70에서 500km 고도 구간에서 288초간 요격이 가능하다. 이게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저도 저 말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현재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거는 패트리엇 3, 그러니까 팩3라고 부르는 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게 딱 1초밖에 없습니까? 이거 정말 맞는 숫자 맞나요?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현재 팩3가 저게 또 개량형이 있어가지고 네. 저거는 이제 과거에는 저 사거리가 15km, 20km밖에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개량형은 사거리가 한 40km까지 됩니다. 네. 그러면 한 1, 2초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러면 한 2, 3초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도 네. 사람이 눈 깜빡할 사이에 2, 3초 지나가기 때문에 네네. 해태3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가 좀 그렇죠. 조금 정정을 자, 정리를 해야 제가 되는데요. 좀 먼저 드릴게요. 무수단에서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1톤짜리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쏘면 발사부터 이렇게 한반도에 떨어질 때까지 11분 15초인데 초반에는 알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날라왔을 때 맞추는 시간이 1초. 잘해봐야 2, 3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우선 저 대한민국 군이 갖고 있는 거는 팩3가 아니고요. 팩2입니다. 네. 팩2인데 가이디드 인핸스드 미슬 그래서 잼탄이라 그러는데 조금 네. 개량한 탄을 쓰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저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저걸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팩3를 굉장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 어떻게 전쟁을 하는 부대들이 철모도 안 쓰고 전쟁을 할 거냐. 네. 저거 안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독일군이 갖고 있던 팩2를 갖고 오면서 개량해서 잼탄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미군들이 자기네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팩3 자기네 부대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팩2이기 때문에 100% 무수단을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좀 네.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팩3만 해도 미사일이 적의 미사일의 탄두를 정확히 충돌시켜서 맞추는 건데 네. 팩2는 그게 아니고 네.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 앞에 그 궤도 앞에 이제 폭발을 시켜서 산탄으로 해가지고 맞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2는 명령일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서 맞추는 게 팩3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드를 이제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쏘면은 45초간 가능하고, 근데 이렇게 바다 위에서 쏘는 건 좀 더 시간이 더 있네요. 좀 더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우리는 이지스 구축함을 3척이나 갖고 있는데 네. 그거 역시 그때 정부에서 그때 역시 김대중 정부네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SM3를 탑재를 아예 안 해버렸죠.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저걸 다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배에다가 저 무기를 실으려면요. 네. 우리가 여행 갈 때처럼 이 가방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배랑 한 몸이기 때문에 배를 잘라서 네. 안에 걸 다 드러내고 새로 해야 돼요.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는 아타고급에는 아예 4척에는 저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먼저 만든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만든 공고급 이지스 구축하면 저게 그때는 그 무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넣고 있는데 SM3를 넣자 말자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돈이 좀 딸리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결정이 내려졌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1초, 2초만으로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그 확률을 45초로 늘려보자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뭐 예상했던 대로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한테 계속 안 된다 말리다가 결국 이번에는 보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징 정부가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 한국 대사, 김장수 대사까지 다 조치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중국이 네. 우리 한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초치를 했죠. 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현재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를 부르고 네. 미국도 워싱턴에 있는 그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네. 그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치하려는 레이더가 절대로 중국을 볼 수 없다. 네. 우리가 배치하는 레이더는 전진 배치형이 아니고 종말 단계이기 때문에 유효 탐지 거리가 6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당신은 절대 볼 수 없다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이 사드라는 것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라서 네. 고도 150km 이상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당신들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네. 당신들이 일본을 공격한 그 ICBM은 절대로 사드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사드가 넘어가는 거니까. 당신들의 그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MD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중국은 그렇다 치는데 러시아는 왜 그런 겁니까? 러시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러시아도 뭐 거의 같은 입장이겠죠. 네. 어차피 미국이 하는 거는 좀 반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가면은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경으로 보면은 그쪽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쪽에 전략 폭격기도 있고 해서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네. 소동권이 이제 붕괴되면서 나토가 동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에 미국의 레이더하고 요격용 미사일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네. 현재 러시아를 굉장히 전진 배치해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MD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거든요. 네. 더군다나 현재 이 사드가 만약에 이게 MD 시스템이라 하면은 네. 일본에서 한국 쪽으로 서진을 하기 때문에 네. 유럽 쪽에서 동진을 하고 네. 이 서쪽에서 이 동쪽에서 서진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이 MD 시스템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동맹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환영을 표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을 만약에 북한이 공격할 때 사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돼 있는데 일본도 굉장히 좋아했네요. 환영했죠. 네, 일본은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하는 것에 네. 대해서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무산될 경우에는 일본 열도 내에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아베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기시다 외무상의 경우에도 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드 조금 설명더 드릴게요. 사드하고 팩스리 미사일은 이거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네. 보통 미사일은 여기서 불이 나가면서 이렇게 곧장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팩스리하고 사드에는 이 주변에 작은 로켓이 뱅뱅뱅 돌아가면서 한 100여 개, 200개 있습니다. 네. 한참 올라가다가 이거랑 궤적이 안 맞죠? 그럼 여기 불을 켜서 일로 돌고요. 아, 미세 조정을 끊임없이 하는 거군요. 그럼 나중에는 거꾸로도 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서 끝까지 맞추는 겁니다. 아, 끝까지 추적해서 네.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도 갔다가 여기 그냥 네. 뺑뺑뺑 돌아가면서 이 작은 모터 엔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켜가지고 방향을 막 틀면서 끝까지 맞추는 미사일이고요. 네. 지금 저기 사드 배치에 대해서 탄 자체는요. 네. 저거는 미사일을 잡는 거니까 강력한 화약이 아닙니다. 네. 가서 탁 맞춰도 속도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기에는 탄두가 없습니다. 네. 올라가는 에너지만 있는 거지. 가서 박으면 엄청난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중국을 쏜다. 북한을 땅에 설사 떨어져도 네. 쇳덩어리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엔진은 다 탔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한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네. 중국을 공격하려면 지금 현무로 해야죠. 현무 네. 3나 현무 지금 개발하는 800km 그걸 늘려서 해야 되고 지금 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를 탐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한테 할 게 아니라 일본한테 해야 됩니다. 네.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수천 킬로를 보는 거고요. 네. 우리는 거기서 잡아준 걸 토대로 날라오는 놈이 있으면 그것만 딱 잡는 거예요. 네. 우리 왜 사람 시각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누구 하나 쳐다보게 되면 아주 시야가 좁아지면서 정밀하게 보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두리두리 할 때는 넓게 보죠. 네. 우리한테 보는 건 이제 째려보는 눈이 오는 거고요. 두리두리 보는 건 일본에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항의를 안 하고 우리한테 하는 거는 중국의 내정 간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한미 측이 네. 사드 배치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이게 전진 대청이 아니고 네. 종말 단계용이기 때문에 유효 탐지 거리가 600km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레이더를 갖다 놨는데 중국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네. 갑자기 바꿔가지고 전진 배쪽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레이더가 있으면은 이 빔을 쏘게 됩니다. 네. 쏘면은 우리가 만약에 2,000km짜리 쏘게 되면은 네. 중국에서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여기 칠곡도 있고 충주도 있고 뭐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유력한 건 뭐 칠곡이 가장 실무적으로 유력하다는 거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 지난번 그 신공항 문제처럼 어느 지역에 이제 지금은 이제 원치 않는 것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으니까 노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그 무수단 시험 발사 이후에 네. 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만 그 야당에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사드 배치 결정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 중국의 반발을 너무 좀 고려하지 않은 결정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니,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복지 정책이나 이제 재정 정책은 좀 달라서 군사 안보 정책인데 일일이 국민들한테 국민투표에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자, 저는 이제 칠곡군에서 많은 플래카드 붙은 거를 봤습니다. 봤고, 네. 엊그저께도 칠곡 군수님한테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칠곡군이나 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무수단 발사하는 걸 비난하는 소리는 왜 못 나옵니까? 음성이나 평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네.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거기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살기 위해서 칠곡이든 음성이든 어느 한 군데를 택해갖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무수탄을 쏘는데 중국이 제지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그런 우리를 중국이 비난한단 말이에요. 네.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연천군만 해도 북한이 저 한강댐으로 수공을 하니 많이 하니까 연천군은 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번 제주 해군기지도 강정마을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군대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칠곡이 만약 된다면 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걸 깔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미 그런 거 없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군 용지로 내놓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다는 충청도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그쪽은 네.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네. 저는 칠곡 국민들도 아니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조국이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시기 전에 케네디 말대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안보적 결정이거든요. 자,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그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기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하는 것인지 그 사이에 어느 선에 있는 것인지 좀 판단의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이 그 비판하는 것은요. 네.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왜 이 사드 방금 이정은 의원 말씀처럼 왜 이 사드 바치가 절실한 문제인지 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이 설득의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논의 과정은 이제 그 배치할 건지 말 건지는 따로 실무자들 선에서 논의를 하고 네. 배치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결과만을 놓고 그렇게 그 배치하기로 했으니 좀 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네. 이렇게 사후 통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네. 그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냐. 네. 만약에 그런 설명을 내놓고 만약에 있는 거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되겠다라면 우리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네. 모든 군사적인 능력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북한이 역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모든 걸 다 까발킬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은 네.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지 일반 네. 국민에 물어서는 곤란한 것 같고 네. 최근에 브렉시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브렉시트도 진짜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느냐? 네. 라고 지금 영국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럼 사드 배치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지 이거는 네. 일반인들에 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보 관련해서 내년 말까지 배치된 것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시점이죠.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후의 사후 관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국방부의 역량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 22년 전에 아주 중대 뉴스가 발표됐었죠. 관련된 내용 준비했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